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 이야기 유튜브 채널, 우리 올해부터 첫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과 또 기독교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그 정보를 필요로 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사회를 맡은 제주도 사는 나그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떠밀려서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발음은 좀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나그네고요. 제주도에 있는 나무하숲 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고정 패널 두 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오랜만에 또 들어오신 또 우리 패널 그리고 다른 분들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씨 네, 내주시겠습니까? 네, 마르코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예, 아, 오늘 교회에서 운동회를 하는 바람에, 네, 좀 부었습니다. 피곤해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중물이고요. 저는 이제 그 몬드라곤 팀에서는 파스칼로 그 닉네임 알려줘서 오늘은 파스칼 마중물 두 개 다 병행해서 써도 되니까요. 편안을 해주시고요. 저는 용인 수지에 있는 땡땡 학교 다 아시겠지만 땡땡 학교 행정팀장 마중물입니다. 저는 오늘 녹화하는 날이 4월 16일인데 오늘 안산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세월호 기억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왔는데 어, 여러 가지로 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슬기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안산에 오늘 갔다 왔었는데, 네. 와, 스쳐 지나갔겠다. 음, 저는 이제 부모님 만나 뵈러 갔다 오면서 아내랑, 음, 오늘이 그날이구나. 뜻깊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시간을, 오늘 이 자리에 왔구나. 이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땡땡땡, 땡땡. 길죠? 네, 학교에 중고등을 세우는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지게 돼 너무너무 귀하고 또 오늘 듣게 될 이야기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슬기장 쌤은 저희 대안학교 쪽에 정신적 지주시고, 네, 멘토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 오늘 4.16 이야기 나와서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음, 제 아, 가정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제주도로 이주해 왔어요. 바로 그 연도에 이주해 왔고, 제 아들하고 그 이 9주년과 제 아들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나눴었는데, 또 안산에 다녀오셨다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고, 또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하품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또 오셨거든요. 해주시겠어요? 많이 피곤한 안녕하세요. 시간이거든요. 보다 자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나그네 씨가 운영하는 나무하우스 학교에 19살로 6년째 다니고 있고요. 지금 머리 스타일은 자기 전이라서 머리를 쫙쫙 올렸는데,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로 자기 전에 왁스를 바르시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헤어밴드 했는데, 헤어밴드 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또 오늘 우리 초대 손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그 수완 학생이 온 이유는 오늘 우리 오시게 되는 패널 강사님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듣기 위해서 왔고요. 이따가 많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그 MTA가 뭔지 또 레인이 뭔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모셨거든요.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어, 우리 코치님 두 분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몬드라곤 대학교의 레인 학과 리더십, 앙트로프너십, 기업가 정신, 이노베이션 혁신 학과를 줄여서 여기 뒤에 보이시는 레인 학과의 서울랩의 팀 코치로 있는 난로입니다.
네, 제가 본명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날로 어, 날로 사랑하자 해서 이제 날로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그래요. 와, 엄청난 날로날로. 소개였습니다. 네. 그죠? 네, 이제 우리 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인 서울의 팀 코치를 하고 있는 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이따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네, 여러분 그 MTA는 우리 요즘에 미래형 대학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미네르바 대학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네르바와 함께 소개되고 있는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는 우리 대학이 소개된 적이 방송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듣고는 있지만 뭔지 모르겠다. 그 몬드라곤 들으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은 듣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운영이 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듣게 될 것 같거든요. 뭐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 듣기 전에 한번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한번 한두 분만 좀 듣고 싶거든요. 우리 마종물 선생님부터 한번 어떤 마음으로 오늘 임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아, 진행하는 거 맞죠? 그럼요. 네.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처음 스페인 다녀와가지고 러닝 저니를 갔다 와서 되게 많이 자극을 받았는데 음, 그 이후로 기회가 되는 대로 레인 뭐 입학 설명회 뭐 또 오프라인 또 오픈하우스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해하고 음, 있다 하고 있는데 재미난 거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툭툭 학교 선생님들이랑 또 졸업생들 또 재학생들 던지면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이게 요즘 어떻게 보면 뭐 트렌드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미래의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대비 또 미래 교육에 대한 뭐 갈증 또 뭔가 실제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얘기 이제 이따가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음. 거에 대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또 가급적 저희 학교 친구들도 꼭 레인에 조만간 올해나 내년에 꼭 한 명 갔으면 좋겠다. 최소 한 명이라도. 네, 그렇게 음.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또 실제적으로 코치님들 오셔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궁금한 거 많이 좀 질문 뽑아놨는데 이따가 질문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질문까지 뽑아 놓으셨습니다. 예리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으로 참석한 우리 수환 학생도 한번 어떤 기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6년째 대학을 안 가겠다 버티고 있는 학생인데요. 왜냐하면은 다른 대학교는 좀 너무 형식적이고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런 대학에도 관심이 없었다가 나그네 씨가 어, MTA라는 곳은 어떠냐 하면서 입학 설명회를 보내주셨어요. 입학 설명회 맞나? 어쨌든 거기 보내주셨는데 거기는 제가 좋아하는 팀플과 그리고 사업을 사업 쪽으로 좀 진행한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고요. 음, 근데 아직은 그 중에서 좀 몇몇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오늘은 그 점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더욱더 팀플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음. 깊게 들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학이 많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대학이 많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대학들의 규모면 또 많이 작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 미래 사회의 이 대학이 아이들에게 정말 역량과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대학의 학습이 될까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형 대학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NTA 오늘 이야기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한번 짧게 우리가 이 소개를 듣고 그런 다음에 우리 패널님들의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다 받아주신다셨기 때문에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학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정리 시작할게요. 네, 일단은 영어부터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저를 보고 안 믿기실 수 있지만 저희가 글로벌 나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용어로는 영어를 기본으로 해요. 물론 한국 과정은 한국말로 대부분이 진행되긴 하지만 그래서 외래어가 좀 많습니다. 저희 소개 자료에. 저희가 이제 영어는 필수거든요. 졸업 논문도 영어로 써야 돼서 그래서 영어가 많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 자료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출발은 왜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해보고 싶어서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저희 미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에는 We are passionate teampreneurs, blooming ourselves to create globally, radically positive impact. 네,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일단 읽어봤습니다. 네, 이거를 밑에 번역이 있어요. 네, 번역이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저희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저희가 누군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키워드가 여기 다 있어서 이 문장으로 저희가 설명을 시작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간단하게 열정적인 팀 기업가, 팀 프로너를 팀 플러스 앙트로프로너 밑에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이거 합성어인데요. 팀 기업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냥 팀 기업가가 아니에요. 팀으로 기업하는 기업가지만 그 패셔네이티드 된 기업가라는 게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looming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꽃피운다. 남들이 이게 좋다. 이렇게 하라. 라는 거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 우리의 능력, 그 기독교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를 꽃피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라고 했을 땐 create,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데 글로컬리, 글로벌 플러스 로컬이죠. 세계적이면서도 로컬적이고, 그 다음에 레디칼리, 되게 그 평범한 걸 안 만든다는 거죠. 레디칼리, 급진적으로 완전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는 그게 만드는 그 대상은 뭐냐 할 때 파지티브 임팩트, 굉장히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겠다. 이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단순히 로컬만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글로벌만 한 것도 아니고 글로컬리 하고 그냥 평범한 임팩트가 아니라 레디칼리 되게 급진적인 기존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포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는 스스로 꽃피운다 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정체성은 팀 앙트로프러너. 이 앙트로프러너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해석이 한국에서 기업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앙트로프러너는 단순히 기업만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에게 그걸 가치 있게 세상에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앙트로프러너라고 정의했을 때 저희는 혼자 하지 않는 팀 앙트로프러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로 저희의 정체성,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굉장히 설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 이런 친구들이구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MTA라는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저희가 MTA가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의 약자예요. 몬드라곤 그리고 팀 아카데미. 그 첫 번째는 몬드라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몬드라곤이라는 곳은 그 저번 방송에서도 이 몬드라곤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몬드라곤에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무려 저와 날로 빼고 세 분이나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몬드라곤이라는 네. 스페인에 갔다 있는 네.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오지 않은 스페인에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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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희 두 분은 말씀 못 하시겠네요, 오늘. 네. 저는 스페인에 배경화면이 스페인입니다. 뒤에 오! 배경화면이 네. 스페인이에요. 마스크. 네. 아, 네. 저희 스페인어로 해볼까요? 네, 죄송한데 제가 스페인어 못해요. 네. 스페인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이름이에요. 몬드라곤. 예. 그러니까 바스크 말로는 아라사테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몬드라곤이라고 불리고요. 이 몬드라곤이라는 곳이
인구가 한 2만 정도가 좀 넘어요. 되게 시골이죠. 한국에서 2만 정도 되는 곳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빨간불에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되게 시골 마을이에요. 인구가 뭐 별로 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1950년대는 스페인은 내전을 겪고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 스페인 상황에서 특히나 스페인은 내전을 겪으면서 유럽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나라였어요, 스페인이. 유럽 하면 우리가 되게 선진국, 멋진 나라 이런 걸 먼저 떠올리는데 당시에 스페인은 굉장히 못 살던 동네였어요. 근데 그런 못 살던 스페인 동네에서 어, 몬드라곤이라는 지역은 변방 중에도 변방입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스페인을 떠올릴 때 되게 멋진 그런 막 그 관광지 떠올리고 그다음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떠올리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되게 연방 국가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 통일 국가로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바스크라는 이 북부 산간 지역은 스페인 내에서도 제일 못 살고 그 민족도 다르고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정체성도 와 어디서 왔어 하면 전 스페인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답을 안 해요. 아 난 바스크 컨트리에서 왔어 이렇게 답할 정도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체성도 완전히 다른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내에서도 가장 못 살면서도 중앙정부의 관심을 제일 못 받는 그런 동네였던 거죠. 그리고 스페인 내전 때 굉장히 플랑코 그 독재 정부에 반항을 하면서 찍힌 동네 한마디로. 네, 그래가지고 정부의 지원도 거의 없던 그래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에 그 몬드라곤이라는 지역에 호세 마리 알즈멘디에타라는 신부님이 부임을 해요. 이 신부님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이 신부님이 1956년 부임을 하시는데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이 동네가. 그러면서 이분이 고민을 하셨어. 한국도 기독교의 이제 전파 역사를 보면 비슷한 게 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사는 게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라고 고민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막 축구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시작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몬드라곤의 지역에 사람들을 키워내는 역할들을 했고, 그 몬드라곤의 지역이 그 신부님의 제자들이 기업을 창업을 하죠. 창업한 이유도 그거예요. 취업이 하도 안 돼서 창업이나 하자. 창업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으로 5명이 난로 회사를 만들어요. 난로 공장. 난로를 따뜻하게 하는 난로를 여기는 난로. 난로가 아니고요. 진짜 따뜻하게 하는 난로 그거를 만드는 공장은 1956년에 첫 회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들이 쭉쭉쭉 늘어나면서 점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이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었어요.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제주의 그 맥그리 신부님과 되게 비슷해요, 스토리가. 그 사람들을 먹게 살리기 위해서 공업으로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돈을 벌면 또 다른 회사를 차리고 또 다른 회사를 차리고 하면서 지금은 직원이 8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7만 명으로 다시 줄었는데 7만 명으로 줄은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근데 아무튼 스페인의 대표적인 그룹 집단이 됐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 같은 뭐 그런 그룹이죠, 그룹. 왜냐하면 200개가 넘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2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모여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의 그룹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그래서 200개가 넘는 회사가 그룹 형태로 이루어진 대그룹 형태가 됐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스페인 내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으면서도 가장 빈부격차가 적은 지역입니다. 되게 독특한 평균적으로 잘 사는 동네가 돼버린 거죠. 스페인 내에서. 그래서 남부 지역하고 비교하면 거의 임금 격차가 2배까지 차이 나는 지역도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상향 평준화된 지역으로 지금 이 바스크 지역 전체가 한국으로 치면 도 같은 개념이에요. 도 같은 하나의 도가 가장 잘 사는 동네가 됐고 몬드라곤은 아직도 인구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시골 마을이지만 이 몬드라곤 그룹의 본사와 주요 기관들이 이 몬드라곤 읍내에 다 있어요. 아주 되게 한 바퀴 쭉 들어보면 한국의 중소도시 같은 규모예요. 제주시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서귀포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 정도 분위기인데, 그런 7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룹이 된 거죠. 이곳에서 저희가 역사가 시작됐고, 이곳에 대한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이해해야 되는 여기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차리기 전부터,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호세마리 신부는 교육을 먼저 시작했고요. 그 교육하던 기관들이 성장을 해서 대학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과대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43년에 먼저 그 엔지니어링, 공과대가 먼저 시작이 됐었고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몬드라곤 그룹형 대학이 여기도 대학이 다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단과대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다 합친 그런 종합대학 형태로 이제 만들어준 대학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공과대학으로 해가지고 기술 교육을 좀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경영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경영대학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인문 사회과학도 만들어지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쿨리너리 센터, 요리학교입니다. 요리학교. 예, 그렇게 이제 4개의 단과대로 구성된 대학으로 종합대학으로 성장이 됐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 MTA라는 곳은 이 경영대 산하에 있어요. 경영대 산하에 저희가 이제 하나의 학과처럼 특별한 앙트로프로너십 센터 같은 개념으로 지금 MTA가 운영되고 있고 이 레인이라는 리더십, 앙트로프로너십, 이노베이션 학과라는 학과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학과가 어떻게 퍼졌는지는 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몬드라곤 대학이라는 곳이 이런 창업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맨 처음 교육을 시작한 이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 몬드라곤 대학이 그럼 인력, 기술 개발 중심이었고 인력 양성의 기반이었는데 이 몬드라곤 대학의 그 교육 방식이 이렇게 많이 기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산업화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 개발하고 하면 그렇게 이제 성장하던 시대였다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몬드라곤 대학도 고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의 방식으로 대학 교육을 해서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던 시대가 이제 끝났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이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위험하다라는 이 문제의식을 냈고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찾다가 이 핀란드의 교육 방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핀란드에는 이미 1993년부터 팀 아카데미라는 교육 방식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 아까 호세 마리아 신부 다음으로 등장한 이 인물이 요하네스 파트너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마케팅 교수였어요. 핀란드의 유가스킬라라는 지역에 핀란드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한 중간에 있어요. 핀란드 한 중간에 있는 수도 헬싱키에서 기차로 4시간을 가야 돼 굉장한 그런 중소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응용과학대학교, 한국으로 치면 약간 폴리테 대학교 같은 거기에 마케팅 교수였어요. 마케팅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1993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분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이제 마케팅 교수로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 맨날 조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졸업을 했다고 했는데 마케팅 전공하고 애들이 졸업했다고 하는데 기업에 가니까 다시 배워야 돼.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아니 내가 이걸 가르치는데 의미가 있나? 이게 진짜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셨던 거예요. 하면서 이 재미없는 교육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게 진짜 세상에 도움이 되나? 하는 고민하다가 그럼 실용적인 고민을 좀 해보자 생각을 하시고 어느 날 그러면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하면서 그런 걸로 진짜 돈을 벌어보고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데자부를 붙였어요. 요즘은 90년대니까 데자부죠. 네, 요즘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죠? 하지만 1993년이었기 때문에 데자부입니다, 데자부. 데자부를 붙였어요. 학교 게시판에. 붙이면서,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갈 사람 뭐요? 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수란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돈 벌어서 그냥 세계에서 뭐요? 하고 붙였더니 정말 몇 명 친구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온 거예요. 돈을 벌어서 세계여행 간다고요? 오, 재밌겠는데요? 하면서 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 진짜 세계여행 가자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혹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거 실전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세계여행 가자.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했던 이 친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면서 같이 한 거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진짜 해외를 갔다 왔는데 이 배움이 너무 큰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이걸 이제 점점 체계화시켰죠. 그래서 93년에 시작해가지고 한 15년, 2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몬드라곤에서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랑 가장 맞는 교육 방식이 이건 것 같다. 이 팀으로 같이 교육하는 게 협동조합 정신하고 굉장히 잘 이어지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는 이렇게 협력하는, 그리고 창의적인, 그리고 실전을 통해 배우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몬드라곤 대학에서 3명을 파견합니다. 네, 핀란드에 3명을 파견해가지고 이 교육 방식을 배워서 이 실제 몬드라곤 대학에 적용을 해서 앞에 이 팀 아카데미에다 몬드라곤 한자 붙인 거예요.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그래서 줄여서 NTA라는 방식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지금 한 15년이 지났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시작한 지 MTA라는 이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이라는 정식 학위 과정이 시작한 지 지금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라는 리더십, 안트로포너십, 이노베이션의 약자인데요. 이 교육 방식은 이 몬드라곤의 그 협동조합 정신, 그리고 필드 팀 아카데미아의 그런 교육 방법을 뼈대로 갖고 와서 몬드라곤 협동조합 정신이 만나서 몬드라곤 대학에서 지금 10년이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징으로는 첫 번째, 실제 비즈니스, 실제 주행을 하면서 배운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소셜 임팩트, 사회적인 임팩트를 창조해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팀 러닝 바이 크리에이팅,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면서 팀으로 함께 배운다. 혼자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을 함께 배운다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리고 이게 팀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희는 1학년 입학하자마자 4학년 끝날 때까지 그 팀이 안 바꿔줘요. 좋던 싫던 그냥 운명운동체로 가야 됩니다. 예. 이 친구 거기에 같이 다녔던 친구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냥 능력으로 팀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짜주면 그냥 입학한 친구들이 어떤 배경에 온지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정해준 그 친구들이랑 그냥 가야 돼요, 4년을. 죽든 말든. 죽을 둥 살 둥 싸우면서. 네. 같이 안 가려면 이제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그만두거나 그 친구가 네. 그만두거나 둘 하나 하지 않는 그만두면 한 졸업하려면 같이 해야 됩니다. 이따가 뭐 뒤에서 설명할 텐데 저희가 4년차 파이널 프로젝트를 들어가려면 그 팀원 모두가 그걸 넘겨야 돼요. 조건을 넘겨야 돼요. 한 명이라도 그거 못 넘기면 다 같이 못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만두지 않는 한 다 넘겨야 돼요. 네. 네,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무식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저희들 아까 나왔던 그 이제 제주도의 성이시돌 목장 임피제 신부님 그죠? 맥크린지 신부님 이야기 또 나왔었지만 그분 또 제주에 오셔서 결국은 제주 도민들이 워낙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물론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그들의 일자리를 찾고 이제 그분들이 함께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낸 그 마을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호세 신부님도 그런 목적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 또 기독교 학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체성과 잘 맞는 그 시작 자체가 그런 것 같고 또 한 가지 볼 것이 그 공동체성이 강하고 그죠? 그리고 팀으로 학습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진이 있는 게 아니고 코치님들이 있고 코치들과 함께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 대학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또 진행해 주시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했고, 지금 처음에는 그 핀란드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핀란드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국가로 이 교육 방법이 퍼져 나갔고요. 현재는 지금 40여 개국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느슨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방법들을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뭐 대학교, 기업,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전 세계 40개국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몬드라곤이 이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몬드라곤의 이 MTA로 넘어오면서, MTA에서는 이걸 아예 4년제 학위 과정으로 그 EU에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인증, 예, 그런 기업가 정신, 전공 과정이 돼버렸고요. 예, 그러고 이것들 기반으로 지금 바스크 지역에서만 세계 랩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같은 스페인의 이제 주요 도시에 이게 퍼져 나갔고요.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중국, 한국, 그다음에 지금 멕시코 같이 이제 다른 나라까지 이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MTA의 이 랩이 2018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2020년에 정식으로 레인 이 4년 학위 과정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학하게 되면 저희는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학생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서울 랩에서는 그 서울 랩을 기반으로 친구들이 이제 지내지만 똑같이 유럽이나 뭐 아메리카나 이렇게 다른 국가들을 여행을 하면서, 러닝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행을 하면서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멕시코 이런 나라 친구들도 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이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좀 어떻게 그럼 여기서 도대체 배우는 거야. 이쯤 되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게 네. 팀으로 이렇게 피팅을 하시나요? 와, 놀랍네요. 그럼요. 저희가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는 네. 굉장히 팀원들끼리 패스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요. 좀 자연스러웠나요? 네, 자연스러웠어요. 네, 다행입니다. 패스 미스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근데 저희 사실 교육계에서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셔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교육자분들이 아시고, 또 프로젝트 베이스로도 많이 이렇게 수업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이 개념이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생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팀 러닝 바이 크리에이팅의 방식으로 배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뭐를 크리에이팅 하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주세요. 팀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걸 도대체 창조합니까? 근데 사실 그 창조라는 영역이 없던 걸 새롭게 만드는 것도 창조라고 저희가 부르지만, 사실 이 굉장히 혼란 것들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것도 창조의 영역이에요. 저희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또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것들 가운데에서 팀과 함께 이 질서를 부여하는 그 과정도 창조일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모르던 것들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서 내가 몰랐던 그 열정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인 과정이에요. 그것들을 혼자 하지 않고 팀으로 배워서 저희는 그것을 팀 바이 크리에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학생이 신분이죠. 당연히 이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학생의 신분인데요. 저희 코치들은 그 학생으로 뭔가 지식을 이렇게 전달받는 존재로 이 재학생들을 보지 않고요. 맨 처음에 그 미션문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팀 기업가, 영어로는 팀 앙트러프러너라고 한 명 한 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 팀 코치가 있어요. 팀마다 팀 코치가 있고요. 또 비즈니스라는 영역은 또 어찌 보면 좀 비즈니스에 특화된 어떤 또 멘토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멘토들이 또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이 설명해줬던 러닝 저니를 여러 대륙으로 다니고요. 교실이 없어요. 뭐 책상, 이렇게 의자 이런 게 이렇게 일렬로 있는 교실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팀과 함께 수행하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학에 가면 수강 신청을 이렇게 해서 과목을 이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고 또 내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들이 주제가 되어서 학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뭐 가상으로 그냥 이렇게 돈 벌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1학년부터 법인을 설립해요. 그래서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팀과 함께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을 빼놓고 뭔가 사업을 해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시대에 벌써 도래했기 때문에 기술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지만 그걸 막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AI 막 이런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을 그러면 어떻게 선하게 활용하면서 이 기업을 운영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가치를 두고 기술도 배워나가고 있고요. 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3년 차, 이제 4학년이 또 됐을 때 뭔가 스타트업을 이렇게 설명하고 투자 기회도 얻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좀 더 고도화하는 시간도 갖게 돼요. 저희는 그래서 팀과 함께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서로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 가운데 뭔가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게 대화가 또 새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학습을 하는데요. 팀 단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내 안에 쌓여 있는 이 지식을 대화로 꺼내어놔요. 그런 이유는 저희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지식을 우리가 표현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다 지식이 있고 배울 수 있는 존재야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 믿음에 이제 기초해서 이렇게 학습을 동그랗게 앉아서 하고 있어요. 네. 조금 수하님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요. 교육 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구성주의가 강하게 들어간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커리큘럼이 뭔데?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커리큘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단계를 이수할 때 많이 쓰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학습의 가이드를 줍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조금 약간은 기괴해 보이는 이게 로켓이에요. 되게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비행기죠? 팔콘? 팔콘 네. 어떻게 이걸 보고 팔콘을 떠올리시죠? 아, 네, 저는 뭐 좀 많이 좀, 들어봤어요. 좀 아는 분이시네요. 네. 네, 좀 아는 분. 조금. 맞아요. 저희가 이게 그 팔콘이라고 앨런 머스크가 그 로켓을 이제 개발할 때 이 3단 분리가 되는 로켓 그러면 더 이렇게 3단이 합체된 채로 나갔다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두 개가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서 하나가 이제 나갔을 때 더 멀리 나가는 그 로켓이 바로 이름이 팔콘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의 로켓을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팀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이 가이드를 주는 것이 바로 팔콘 모델이고 조금 기괴하고 볼드에 뭔가 영어도 많지만 핵심적으로 이 세로축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축은 굉장히 중요한 이 학습자 개인의 축이에요. 두 번째 축은 이 개인들이 모여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이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고요. 이 개인이 학습도 하고 기업도 이렇게 경영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는 이 팀 공동체의 축, 이렇게 개인, 기업, 팀 공동체 이 세 가지 축의 학습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학습이라고 하면 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돼서 공유를 좀 중지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 이야기, 우리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에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왜 이렇게 떨리지? 이야기는요, 팀 코치도 팀으로 움직인다. 네, 저희가 팀으로 살지 않으면서 야, 팀 잘해야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팀으로 잘 살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이고요. 그래서 이 팀프로너십을 본인이 갖추고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어서 온전히 이 팀프로너들한테 내어주는 훈련을 저희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는 순간을 많이 직면을 해요.